예,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오늘 시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헝다그룹 관련된 이슈라든지 우리가 연휴 때 쉴 때 시장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약세로 출발했습니다만은 거의 다 당겨내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 중국 헝다그룹 관련돼서 시장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방금 전에도 제가 좀 언급은 해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내에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중국의 부동산 업종, 여기 부동산 업종이 있네요. 부동산 업종 관련된 업종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부분도 한 2%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은 일단은 헝다 관련된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딛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수, 중국의 부동산 업종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903포인트, 4포인트 정도가 일단은 고점이 되는 걸로 보이니까 거기를 또 어떻게 넘어서는지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중국 헝다그룹만의 어떤 문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 중국 부동산 관련된 부분의 문제가 될 것인지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부동산 1등 기업이 왕커라는 요 기업이죠. 그렇죠? 오늘 한 2%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2등이 이제 바오리 파잔 이렇게 되겠네요. 보리 발전 이렇게 되는데 한 1%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부동산 업종들이 그다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8% 10%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어서 저가 매수세가 이게 저가 매수세냐 아니면 그냥 강세냐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실 때는 이전 고점 언저리 돌파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이 일단은 강세 중국 내에 부동산 업종이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언급해드렸던 이제 철강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빨리 저점 한번 잡아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 한 4,200억 정도 순매수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420억 정도. 선물도 일단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 부분도 양 매수가 일단 보여지면서 주식 선물도 매수를 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그래도 위쪽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보실 때 외국인들 흐름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HTS 교육해드리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해드릴 건데,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 한번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보면 오늘 장중 내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가 흔들려도 외국인들 매수는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장 후반 들어서 지금 보시면 한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앞서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수를 하면 보통은 이제 확장이 되었을 때 시장이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확장이 되었을 때 일단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시장 안에서 악재들이 조금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포지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장의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는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를 아직까지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반등할 때도 중요한 부분은 1043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43 언저리에서는 또 저항 받을 수도 있으니까 1043까지 열어두고 일단은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넘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코스피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코스닥하고는 조금 다르게 전체적으로도 약간 좀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적인 흐름 자체도 아직까지 완전히 강세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빠르죠. 위쪽에서 밑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상태고, 한 가지 더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오르다가 여기서부터 한 번 더 밀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추세에 약간 좀 부딪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르면은 계속 추세선 부딪힐 수 있는 위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차트는 한번 체크를 하시고 봐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 부분이 1차적인 저항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오늘 고점이 3131포인트고 3131포인트 돌파하면은 3150 포인트 언저리까지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거래소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위쪽으로 저항선이 좀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시장 접근 자체도 지금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뭐 시장 안의 종목군들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거래가 좀 많이 동반되고 있는 종목은 한국전력으로 거래가 좀 많고요. 이게 지금 전기요금 인상 관련된 이슈 부분 때문에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강세 지금 매수에 몰리고 있는 쪽은 LG화학 쪽으로 조금 몰려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 쪽으로 일단은 뭐 외국인들 매수도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들도 오늘 순매수를 하면서 7.4%까지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LG화학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서 LG생명과학 예전에 그쵸? 그 회사 관련돼 가지고 요즘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또 반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니까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S-오일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에너지 부분에서의 청정이냐 청정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때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선진국하고 이제 개발도상국,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이게 비대칭성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8억 정도밖에 안 된대요. 우리 지금 지구 인구가 한 80억 정도 넘어가고 있죠. 근데 8억 정도의 인구가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나머지 인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어서. 그런데 그 전기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이머징 마켓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국가에서는 발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일단 석유 소비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으니까 뭐 참고를 하시면서 전략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석유 부분은 일단은 나중에 종식이 되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실 때 환경적으로 얼마나 달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이 아니면 단기적인 접근 자체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패턴선으로 봤을 때는 오르기 시작하면은 지금 제한된 가격은 12만 4천원 언저리가 되는 걸로 보이니까 그건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이전에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셀트리온 오늘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도 뭐 괜찮은 얘기들이 일단 있었고, 두 번째로 신속 진단 키트 관련돼서 미국 쪽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오늘 한 4% 정도 일단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가 좀 많으면서 도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권 기준으로 단기로 봤을 때는 28만 2,500원 깨지면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염두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대한항공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정도, 시장이 아까 이제 우리가 봤다시피 거래소 시장 쪽으로는 저항성이 좀 많다 보니까 관련돼서 강세 보이는 종목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액세스바이오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 일단 28%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팜젠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바이오시밀러에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액세스바이오가 미국의 IB 파마하고 MOU 체결하면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 바이오시밀러 개발 이쪽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오늘 한 28%까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리가 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몰고 가셔도 크게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엔 약간 좀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오늘 강세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강세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 관련된 종목으로도 봐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종목은 아니고, 이런 종목군들은 흐름 깨지면 무조건 그냥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비메모리 가격이 또 인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쪽에 실적 자체가 굉장히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가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비메모리 장비 관련된 종목이죠. 테스나가 오늘 2.9%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하락 추세 내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입니다. 추세 넘어설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있죠? 오징어 게임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 뭐 지금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하는 회사들이 좀 긍정적인 얘기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제작사 뭐 이쪽으로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그런 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한 2.8%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내에 있는 종목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오늘 이제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오늘 파라다이스 올라오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는 의미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마카오 부분에 이제 카지노 규제가 일단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다 우리나라로 올 건 아닙니다만은 대안으로 파라다이스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여행 그 부분이 조금 뭐 풀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일단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가격권 기준으로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중요 가격권은 일단 18,2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8,200원 돌파하면은 한번 슈팅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600원 깨지지 않으면 크게 뭐 무리는 없어 보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악재가 있는 건 맞습니다. 테이퍼링이 되었던, 금리 인상이 되었던, 뭐 아니면은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되었던, 뭐가 됐든지 간에 악재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악재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밀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극에 가서 뭐 냉장고를 못 파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시장 안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은 그대로 강세대로 진행을 하시되, 시장에서 일봉상의 추세 혹은 단기적인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일단 조금은 조심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시장에서 주식에서 돈 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오늘도 돈을 벌고 내일도 돈을 벌고 시장이 올라도 벌고 시장이 밀려도 벌고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항상 벌고 지키고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준혁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